주택가에 위치한 한 30평 건물이에요. 방 안에서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불 붙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 할아버지가 방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했죠. 부검을 했더니 이거는 타살이다. 수첩이 한 권 있어. 수첩이 B 이름 적혀있고 할아버지가 써놨어. 70만원 K 50만원. 그래서 이제 둘을 B하고 K를 갖다 놓고 대지를 했어요. 누가 거짓말한지 거짓말 탐지기 탑시다. 국가수로 가기 전날 밤이야. B가 전화를 걸어. 전화 와가지고 형사님 드릴 말씀 있다고 만나자는 거야. 야 B가 범인이다. 이거 자백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게 자백인 줄 알았거든? 아 근데 너야. 자백 아니야. 무슨 얘기? B 딱 만났는데 B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요, 제가 그 돌아가신 A씨한테 돈을 빌려 쓰고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라면. 이전에 우리 채널에서 광고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맘껏 매운맛 시리즈, 그러니까 맵부심이라고 그러죠. 맵부심.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맵부심이 강한 분들을 위한 매운맛 라면. 아주 매우 맵습니다. 이거 저는 엄청 싫어합니다. 중독성이 있는 칼칼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얼큰한 김치라면, 감칠맛 나는 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운 짜장면. 이렇게 세 가지 신제품인데요, 이게 일반 라면보다 칼로리하고 나트륨은 확 줄였어요. 그리고 단백질하고 식이섬유를 포함시켜서 건강한 한 끼의 식사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격은 10개 세트에 41,000원인데 21% 할인해가지고 32,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시고요. 많이 좀 이용하시고 드셔보시고 건강도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구매하는 방법은요, 네이버 창에다가 그녀의 라이프 N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댓글 상단에다가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221회입니다. 2004년 5월 19일 수요일 날 10시 30분경에 41살 되신 주부가 이제 장 보려고 나왔어요. 남편은 집에 있고 나왔는데 바로 옆에 이웃집에 76살 76세 노인분이 혼자 사셔. 그 노인분이 그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세를 한 30평 슬라브 가옥인데 세를 줘가지고 세입자가 오히려 안방 차지하고 있고 본인은 조만한 방에서 혼자서 기거하시는 거예요. 그분 집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여. 바로 이웃집에서. 그래서 안에서 할아버지가 뭐 태우고 계시나? 이렇게 보니까 마침 그 현관문 그 마당 쪽에 문이 열려 있어.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이미 마당에는 까만 연기가 가득 찼어.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연기의 진원지가 방 창문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야. 문제 있다 싶어갖고 얼른 이제 연기 빼준다고 창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는 순간에 보니까 방 안에서 타닥 하면서 불 붙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검은 연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해가지고 할아버지 막 불렀어.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어. 불이 난 건 확실하니까. 시장 가다 말고 다시 집으로 쫓아가서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한테 여보 지금 할아버지 집에 이거 불났어. 그래갖고 할아버지랑 이제 그 집으로 남편까지 같이 가가지고 남편이 문 이제 방문부터 열어젖혔지. 그런데 열어젖히는 순간 산소가 확 흡입되면서 불이 그냥 순식간에 확 번진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119에 바로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이제 막 출동해서 이제 화재 진압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진화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불행하게도 할아버지가 방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현장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주택가에 위치한 한 30평 규모의 슬라브 건물이에요. 방이 3개 있고 거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엌이 2개, 부엌 2개 있어야 세입자하고 자기 써야 되니까 세면장이 있고 이런 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방 하나 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실부터 본체는 거의 세입자한테 준 거죠.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니까. 자, 세입자도 당연히 거기 거주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발견된 이 방은 한 4평 정도 돼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침대 1개, 그 다음에 소파 하나 갖다 놨어. 장롱 하나, 그 다음에 서랍장 2개. 뭐 어떤 거는 다 탔고 어떤 거는 반소했고 이미 불길이 천정으로 치솟아가지고 천정은 타가지고 뚫려 있어 지붕이 보이는 정도.
그리고 침대 위에 전기장판이 있고요. 그 담요가 있는데 그게 거의 전소된 상태. 네. 시신이 있던 그 침대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많이 탄 상태. 그러니까 누운 채 사망했는데 아직 불이 나가지고 심하게 그을른 상태. 시신이 좀 탔죠. 이분은 장롱 쪽으로 머리를 두고 침대 밖으로 왼쪽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걸쳐져 있어요. 네. 누워 있는 상태인데도 앞면보다는 네. 뒷면이 더 심하게 탔어요. 부검을 했더니 야, 공교롭게 바로 나와요. 뒷머리에 가로 10cm, 세로 5cm 가량의 함몰골절이 나와요. 그러면 공격을 당하셨네요. 이거는 둔기로 2번 내지 3번 가격을 당한 거예요. 그 이외에도 뒷머리에 가로 1.5, 세로 2.2cm 정도의 열창, 찢어진 상처, 가로 0.7에서 0.8mm 정도의 찢어진 게 한 6곳 정도 더 나와요. 이거 막 공격한 막 겁니다. 이 공격한 거네요. 머리 부위를. 예. 아, 이거는 타살이다. 부검 그러네요. 결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발견했다는 그 망치하고 매칭을 해보니까 이 자국을 아, 망치가 있었어요. 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집에 평상시에 이게 출입문 쪽에 망치를 네. 할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는 망치래요. 그 망치가 침대 밑에 있었어. 이렇게 들치니까. 그거하고 야 맞춰보니까 부위가 같냐. 예. 크기가 사이즈가 예. 맞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타살이에요. 그러면 사인이 화재로 인한 게 아니고 둔기에 의한 두개골골절이에요.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이제 추리를 해본 거예요. 예. 최초 발화 지점을 한번 따져보자. 현장 어디서 상황을 났을까? 그림을 갖다 놓고 사진을 놓고 이제 확인했어요. 현장이 소외되어 있는 타 있는 상태로 볼 때 침대 머리 쪽에서부터 불이 난 개연성이 많아요. 그쪽에서부터 불이 시작됐다. 이거는 증거인멸을 위한 방화다. 머리를 공격했다면. 그래서 이제 단락흔이라고 그래요. 불났을 합선이 되면 이 전기선이 이렇게 이어졌다가 합선되면 끊어지면서 여기에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이슬방울 물방울 현상이라고 그러고 이슬 네. 맺힘 현상이라고도 부르고 그 단락흔이 이렇게 똑똑 끊긴 자국이 있으면 이거 합선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거 등등 이제 해가지고 전기장판에 코드 있잖아요. 코드. 코드를 뜯어가지고 또 정밀하게 보면 이게 부착됐었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온도 조절기 네. 이런 거를 정밀 분석을 했는데 단락흔이 생성됐지만 그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단락흔이 발생한 걸로 밝혀졌어요. 불나서 끊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로 인해서 사망한 건 아니다. 게다가 범구는 혈흔이 일치하는 망치가 있다. 그다음에 이 이웃집 주민들이 누구네 집에 망치를 어디도 보관하고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곡괭이 어디 광에다 네. 두고 뭐는 닭장에 두고 나서는 어디 두고 다 안다고요. 그럼요. 평상시 이 할아버지가 망치는 출입구 쪽에 있는 신발장에 보관한대요. 그럼 그걸 갖고 와갖고 갖고 온 겁니다. 방안으로. 출입구 쪽에 예. 가지고 와서 문 열고 공격한 것 공격한 같습니다. 거네요. 예. 그러면 이건 면식범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의문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요. 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몰골절이 있었죠. 둔기로. 네. 그런데 그 위에 1cm 간격으로 횡으로 이렇게 쭈루룩 돼 있는 요 상처 자국 여기 이렇게 쭈루룩. 그 1cm 간격으로 마디가 있어 이렇게. 여기 이런데. 네. 이건 뭐냐 이게. 그러면 이 망치 쓴 거 말고도 뭐. 뭔가 어떤 1cm 간격으로 이렇게 마디가 있는 뭘로 또 때린 거예요. 이거 범구가 이게 또 더 있다. 이거는 그 범구를 사용할 만한 사람을 찾으면 그 범인 찾기가 더 쉽거든요. 그런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 부검하면서 상체 사진 그걸 정밀하게 이제 클로즈업 해가지고 네네네. 보니까 요게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철근 있잖아요. 철근. 아. 철근의 마디 있죠. 네네네네. 그걸로 때리면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런데 철근도 사이 규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뭐 두꺼운 5mm짜리, 거, 10mm짜리, 뭐. 16mm짜리 뭐 이게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각 미리수 되는 걸 다 잘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대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처하고 대조해보니까 16mm 철근이 상처 부위하고 거의 일치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누군가가 철근 들고 와서 먼저 때렸다. 구타하다가 나중에 망치로 살해했다. 요 철근 가진 놈이고. 그래서 그 인근에 공장도 많아요. 철근 공장 뭐 철물점 이런 데서 구입자. 이거 사간 사람들을 엄청나게 수사를 했지만 나오는 게 없었어요?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피살당한 이 할아버지는 네. 그 어떤 사람이냐? 월남하신 분이에요. 현재도 이북 도민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노인이니까 또 노인대학 댕기셔. 나이에 비해서 뭐 건강도 좋고 활동성도 아주 좋은 분이에요. 동네 분들이 다 알더라고.
그러면 노인대학에 몇 분 댕기냐 이제 연관 있는 사람들 고르려면 그렇죠. 50분 정도 댕겨. 그럼 이제 50분은 다 용의 대상에 넣는 거예요. 노인대학 50분. 일단. 네. 그다음에 도민회 활동하는 거 주로 어울리는 게 70명 정도 돼. 그 이외에도 이분하고 만남이 수시로 있거나 네. 면이 있는 사람을 토탈을 했더니 네. 뭐 꽤 많아요. 그래서 전부 도합하니까 한 17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형사들 입장에서는 170명을 네. 일일이 당일날 알리바이를 다 깨야 돼요.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 거래 내역을 좀 봤더니 꾸준히 거래 관계가 있는 그 이제 편의상 B 씨라고 그럴게요. 66세 먹은 남성이 한 분 있어요. 그래요? 이분하고는 이제 돈 거래가 좀 있어. 네, 네.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이야. 이게 이렇게 저 타살되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은 다 용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B 씨를 상대로 경찰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 네네. 살해 동기는 채권 채무가 될 수 있잖아. 돈 돈을- 빌려주고 받고 거래했으니까. 경찰이 갔더니 바로 그 얘기 하더라고. 아, 나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분이요? B가? 네. 그거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 형사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쭉 얘기하는데 아니 거래 관계가 있으시던데요. 돈 예, 거래 예. 뭐 빌려주고 뭐 받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신다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아 내가 그 아저씨 할아버지한테 가끔씩 뭐 100만 원도 빌리고 200만 원도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그걸 내가 그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줘. 이자 받고 그래가지고 그 이자나 그 용돈으로 쓰고 원금은 따박따박 갚어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 돈을 빌려다가 자기가 이자놀이 한다는 거야. 그렇네요. 예, 예. 그럼 나 꼬박꼬박 다 갚았어. 그럼 별 문제 없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그분이 얘기했어요. B 씨가. 근데 이제 형사들이 정밀 감식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수첩이 한 권 있어. 수첩이. 그 수첩에 이제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이 B 씨도 있어. B 이름 적혀 있고 할아버지가 써놨어. 네. 70만 원 1월 1일 이렇게 써놨어. 네. K 50만 원 2월 2일 또 B 20만 원 3월 3일 이렇게 적어놓은 수첩이 있었어요. 쭉. 근데 이게 형사들이 이게 애매한 거야. B라는 사람한테 70만 원을 1월 1일 날 빌려줬다는 건지 1월 1일 날 받기로 했다는 건지 그 모르죠. 그거. 빌려준 날인지 받기로 한 날인지 뭐 그만 적혀 있어. 네. 그러니까 네. B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또 비교적 많으니까 딴 사람보다. 네. 그래서 B 씨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일단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다시 통장을 또 한번 살펴봤어. 네. 이분한테 현금으로 주지 않은 이상은 입금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통장 계좌로. 네. 그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입금 내역을 보니까 B가 입금한 게 하나도 없네. 이게 입금을 해서 줬다고 그러면 딱 떨어지게 B 씨는 끝나는 거야. 그런데. 따박따박 빌려간 거. 네. 근데 이게 입금된 건 없고 본인은 따박따박 갚았다 그러니까 그럼 현금으로 그냥 직접 갖다 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그러면 진짜로 이분의 돈을 빌려다가 이자를 줘서 이자 준 사람들한테 이자 확인을 해요. 받았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 봐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간단해요. 그러면 당신이 이자 준 사람 돼. 네. 이자 준 사람 되라고 네.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났어. 만났더니 네. 맞대. 네. 그 B한테 이자까지 계산해서 자기들은 돈 빌려 쓰고 다 줬다는 거야. 그럼 맞긴 맞네요. 그러니까 맞긴 비만이. 맞아. 이자 놀이 한 건 맞아. 남의 네. 돈 빌려다가 이자 놀이 한 건 맞아. 그런데 계좌로 입금한 거는 없고 본인은 다 갚았다고 갚았는지 얘기해. 몰라요. 근데 이제 형사들이 그 당시에 이거 비톡촉을 받아갖고 이거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좌로 입금 안 됐다고 이 사람이 돈 안 갚았다는 보장은 없잖아. 무작정 의심하기도 그렇게 단정하는 애매하네요. 거는 약간. 그건 애매하죠. 네. 그래도 뭔가 이 B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 왜? 가장 가까웠고 그 집에 출입하던 사람이고 돈 거래가 유일하게 있는 사람이야. 네, 네. 이건 손을 뗄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아갔다 그래요. B 씨를 계속 네. 만나러. 계속 찾아가서 말 걸기 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수시로 가서 객적은 얘기 툭툭 던지고 망신 나가고 오면서도 계속 말 붙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일종의 수사기법이거든요. 수사 스킬이고. 역시 여지없이 그 찾아간 형사한테 B가 한마디 해요. 아씨,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나한테만 오는데 나는 말이야. 그 K라는 그 72살 먹은 그 사람이 의심스러워. 그래서 왜 그러면 당신 K라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 그렇게 했더니 내가 그 죽은 그 할아버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그 K가 말이야. 나보다 앞전에 50만 원을 빌려갖고 지금 돈이 없대. 그러면서 4월 말에 준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 4월 말에 돈 주면 내가 받아갖고 너 빌려줄게. 이렇게 말을 했대. 그래서 5월 달에 자기가 갔대. 50만 원 빌리러 갔더니
할아버지가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그 K가 지금까지 돈 안 갚아서 돈이 없대. 그러면서 K 걔 말이야 몸이 아파갖고 요즘에 일도 못 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A 씨한테 가서 돈 빌리고 그랬는데 걔 의심스러워. 돈 못 갚으니까 걔 죽인 거 아니겠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K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K를 이제 조사를 들어가요. 네. 근데 이게 수첩 속에 적혀 있는 이름하고 실제 이 할아버지 K 이름이 달라. 그러니까 뭐 김개똥인데 원래는 김개동으로 부르는 거지. 이를테면 이게 수첩에 적힌 게 조금 달랐던 겁니다. 거기 보면 4월 30하고 이제 50만 원 있단 말이에요. K 이렇게 해서. 네. 네. 그런데 이게 이 할아버지가 써놓긴 써놨는데 이게 갚기로 한 날이냐 빌려준 날이냐 이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4월 30일이라고 써있는데 K를 만났어. 네. 그거 4월 30일 날 빌린 거고요. 네. 나는 7월 말까지 갚기로 한 거예요. 빌려준 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아직 7월 안 냈잖아. 그렇죠. 그건 무슨 소리야? 내가- 아직 갚을 때 안 됐으니까 난 죽일 이유 없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K의 이야기야. 그러나 형사 이 말을 다 믿지는 않지. 그죠. 근거가 없어. 4월 30일 날 경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분명히 4월 말에 갚기로 한 날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요 K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날 빌렸고요. 7월 말까지 갚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형사 입장에서는 B한테 들은 얘기도 있잖아. 네. 그래서 이 사람 알리바이를 캐요. 그 사건 당일날 아침에 나는 와이프랑 목욕탕 갔어요. 그리고 바로 목욕 끝나고 경로당에 갔어요. 그러면 A씨하고 사망한 A씨하고 통화는 했어요? 당일에요? 2번 정도 했대. 경사가 이제 그 통화 내역을 쭉 뽑아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봤더니 K는 A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어요. 이거는 비독적이었던 것 같아요. 4월 30일 날 돈 갚으라고. 예. 또 경로당으로 본인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목욕 끝나고 마누라하고 예. 목욕탕 갔다 와서. 그런데 경로당 갔다는 그 시간에 집에서 경로당으로 전화한 기록이 있어. 자기 그러면- 집 전화로. 그럼 경로당 안 간 간 거지. 거지. 예. 집에서 경로당으로 전화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사망한 그 A씨 집으로 2번 전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B나 K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이거. 그래서 이제 둘을 B하고 K를 갖다 놓고 예. 4월 30일이 돈 받기로 한 날이라고 당신은 당신은 얘기했지. 예. 근데 당신은 빌린 날이라며 7월 말에 갚는 거라며 누구 말이 맞아? 그 둘을 붙였어요. 대지를 했어요. 둘 다 맞대요. 끝까지 뻑뻑 우겨요. B는 B대로 우기고 K는 K대로 우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때 경찰이 내미는 게 있죠. 그럼 둘 중에 한 사람 거짓말 하는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거짓말 탐지기 탑시다. 오케이 했어 둘 다. 거기서. 두 사람 다. 네. 그래서 7월 1일 날 예.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이제 수락을 했어요. 국가수로 가서 하기로. 국가수로 가기 전날 밤이야. 전날 밤에 우리 형사한테 예. B가 전화를 걸어. 전화 와가지고 형사님 드릴 말씀 있다고 만나자는 거야. 예. 그때 야 됐다. B가 범인이다. 됐다. 이게 끝났다. 이거 자백하려고 그러는 거다. 네. 이게 자백인 줄 알았거든? 예. 근데 노야. 자백 아니야. 무슨 얘기? B 딱 만났는데 B가 뭐라 그러냐면 예. 제가 그 돌아가신 A 씨한테 돈을 빌려 쓰고요. 예. 제가 안 갚았어요 빌린 돈. 예. 근데 제가 괜히 의심받을까봐 제가 거짓말했어요. 나 돈은 안 갚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 이 형사들이 거짓말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이제 좋아요 알았어요. 일단 알았어요. 그 내용은 알았어요. 그거 거짓말 탐지기 탈 때 그대로 얘기하세요. 예. 이제 그러고 갔어. 그 7월 1일 날 약속한 날이 됐어. 네. 근데 K가 안 나왔어. 아예 안 나와 버렸어요. K가 아예 그 검사하는데 안 왔어요. 급하니까 우선 B부터 거짓말 탐지기 태웠습니다. 예. K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예.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 조사를 보니까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K 안 나왔잖아. 예. 그래서 득달같이 형사들이 K 집으로 갔지. 그렇죠. K 집으로 가보니까 예. 집사람 혼자 있어.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 저 일 때문에 나간 지가 한 15일 됐는데요. 그 순간 형사들 입장에서는 K가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그럼 일단 이제 K를 잡아야지. 그렇죠. 일단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양반 이제 그 집 전화가 있으니까 집 전화에다가 이제 발신지 추적을 해놨어 경찰이. 그랬더니 집으로 걸려온 전화가 어디서 오냐면 예. 서울역에서 한 번 오고 종로, 마포 이런 데서 공중전화로 집으로 걸려와. 그러면 도대체 이 K가 여기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를 또 엄청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마포에 조카가 거주하고 있어요. 마포에. 갔더니 조카가 하루 전에 왔다 갔대. 자 그러면 서울 시내 어딘가에 있을 K를 찾아야 돼. 형사 4명이서 파구당공원, 동목공원, 뭐 보라매 공원 거기 수시고 댕기고 공원들. 서울역 수시고 댕기고 보내고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예.
그 K씨 집 근처에 가서 잠복을 해요. 근데 불시에 딱 갔는데 그 할머니가 무슨 옷 대리미질을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형사가 또록 들어오니까 탁 놓더니 탁 밀었어. 근데 형사는 딱 봤어 순간적으로. 네. 남자 옷을 다리고 있는지 여자 옷을 다리고 있는지 봤어. 네. 할머니가 다리고 있었던 거는 할아버지 옷이야. 그러면은 딱 봤어. 거기서 옷 데리고 있는 걸 아는 척을 해버리면 그 사람 만나러 안 가. 가죠.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나온 거야. 그건 진짜 잘한 거예요. 다음날 딱 보니까 할머니가 나가요. 보따리 탁 서가지고 의정부역입니다. 의정부역. 그냥 얘기할게요. 자, 그 전철역인데 그 역으로 갔어요. 예. 거기서 딱 내려요. 할머니 가는 거 멀찌감치 형사가 졸졸 따라갔더니 저 역전 구석쟁이 예. 그 옆으로 가는 거 보여서 가서 딱 보니까 거기서 옷 전달하고 있는데 꾀지지한 할아버지가 살을 쪽 빠졌어요. 얼마 사이에. 그 현장에서 낚아챈 겁니다. 아이고 잡았어요. 현장박치기에서 건거한 거. 그래서 이 사건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잡고는 잡았습니다. 건거했습니다. 그래서 자백은 그랬더니 아유 다 자백해요. 맘 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건거가 됐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제가 전말을 좀 볼게요. 전말. 그러게요. 왜? 이 돌아가신 이제 A 씨가 4월 30일이 됐어요. 네. 왜 약속한 날짜에 돈 안 갚아? 50만 원. 맞죠. 50만 원. 예. 이 K 씨가 일을 못했대요. 아파갖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근데 이 A 씨 이분이 생활력도 강하고 화통하고 그런 대신에 칼이야 칼. 아 깡깡. 약속 같은 거 이런 거 칼같이 해야 돼. 깐깐해. 까칠하고 성격도 아주 직설적이고 네. 팍팍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왜 너 약속한 제 날짜에 안 갚아? 뭐 종갓나 새끼 했겠지 뭐 속된 말로 본인 진술에 어디까지나. 네.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야 그래도 너랑 나랑 알고 지낸 사이가 한두 해도 아니고 한 동네에서 오래됐는데 그깟 그 50만 원 때문에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욕을 하면 되겠냐? 무슨 새끼 뭐 이러면서 하면 되겠냐? 그러다가 서로 멱살잡이가 됐대. 시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에 놓여있던 망치가 눈에 들어오더래.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걸 들어가지고 그냥 구타했다. 그때 그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가 침대맡에 떨어지면서 그게 불이 붙여서 불났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이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건. 이거 어? 아마 다퉜다는 것까지는 맞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나가면서 망치를 들고 들어오는 사이에 뭐 할아버지는 담배 피우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불시에 이제 이렇게. 급습하고 네, 그 다음에 거죠. 타격받고 하니까 담배 그대로 놓고 그냥 쓰러지면서 맞아. 불은 붙을 수 있겠지. 혹은 불을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불을 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의문점이 저는 이제 그게 의문이었어요. 아, 맞다. 이 네. 얼굴하고 이 등짝에 나 있는 1cm 간격. 1cm 간격의 그 두루룩 난 철근 자국 같은 거. 그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 머리 부분, 이 뺨 부분에 많이 났었거든요. 네.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침대가 타니까요. 침대 안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스프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달아가지고 데운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린 거기에 매달려 갖고 아주 정신 못 차렸어요. 철근 끈으로 당기느라고 말이야. 그래서 수사는 이 시행착오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하고 유사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그 침대 타고 나서 거기에 스프링 자국일 수 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네요. 우리의 오류로 이제 딴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침대 스프링 자국이었던 겁니다. 그게 아마 막 이렇게. 몸부림친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1회로 포천에서 발생했던 그 노인살인 사건 네. 좀 다뤄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